네, 제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지난번엔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일단 그냥 공부를 잘해요. 흔히 말하길 타고난 재주예요. 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구나. 혼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책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재밌어 합니다. 성적이라던가 남에 대한 시선도 끌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가 제 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 아이는 주어지는 대로 또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교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도 엄마가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자기 성취감을 느껴가는 아이가 있죠. 또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 경쟁심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언니보다는 꼭 잘하고 말 거야. 저 친구보다는 꼭 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지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대놓고 경쟁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그런 경쟁심으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아이도 있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달리 방법은 없고 해보니 공부를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제 관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꿈을 갖는 아이는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꿈이 누가 이렇게 주어진 외부에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세뇌에 의해서 주어진 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꿈을 가진 아이가 평생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상담을 왔어요.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 좀 빡시게 좀 공부시키는, 그래서 성적들이 좋은 이런 학교의 1학년, 그리고 반장을 하는 아이였어요. 요즘은 외모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외모적 실력도 아주 우수한 아이예요.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 잘생기고, 고등학교 반장이잖아요. 공부도 잘한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취미가 뭐니 했더니 피아노를 친대요. 그래서 그 멋있는 아이가 피아노까지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딸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헛떡 들 정도로 그렇게 멋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온 이유가 뭐냐면 2학년이 되면 이제 문과와 이과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과를 가야는 되는데 왠지 꼭 이과를 가야만 되는지 자기는 그게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천직이 의사인 것 같대요. 어려서부터 늘 의사에 대한 책을 보고 의사놀이도 많이 했고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지, 나중에 의사는 어떤 거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와는 좀 다른 모습의 의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뚝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엄마가 한마디 거드신 거예요. 그래, 의사는 좀 그렇다, 얘. 이렇게 한마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우아하게 이야기하고 그 멋진 표정을 짓던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갑자기 급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한참 울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늘 의사놀이를 하고 엄마가 너는 의사가 선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과를 선택하려고 보는데 뭔가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은 의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늘 의사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제공한 거예요. 그 외에는 세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엄마의 그 말,
전적인, 그래 너는 의사여야만 돼 라는 그 말에서, 그래 의사는 좀 그렇다 얘, 이 말 한마디에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선택한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이런 꿈, 그리고 꿈은 어때요? 수시로 바뀌죠. 예,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이 꿈을 가진다는 이 자체가 아이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때 이럴 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영화배우가 될 거예요, 비행 조종사가 될 거예요, 뭐 우주인이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물어보죠. 꿈이 뭐야? 그럼 몰라요. 이렇게 돼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중학교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게임만 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어요. 고등학교 가면 분위기상 이제 수능이라던가 이런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는 분위기상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하는 말이 꿈은 모르겠고요. 제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련의 삶을 쭉 봤을 때 꿈은 변할 수 있죠. 예, 변할 수 있지만 그 꿈을, 내가 선택한 꿈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약간 우악스럽고, 반면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되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자 아이예요. 그런데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면서 야구 전문 용어들, 보통 야구 팬들도 잘 모르는 그런 야구 전문 용어들을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학생이 이제 치마 입고 이렇게 교복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러브하고 공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복도에서 공 던지기를 하고 이렇게 놀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지나가는 애가 누가 맞거나 유리창을 깨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어요. 얘는 그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롯데 야구 선수를 만나는 게 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 꿈은 롯데 야구 선수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야구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 의학과를 꿈으로 이제 둡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아이는 운동이 젬병이에요. 달리기도 꼴찌, 그다음에 이렇게 구부리면 손끝이 발끝에 안 닿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제 스포츠 의학과의 실기 시험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단체로 맨날 뛰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식초와 관련된 음료를 먹으면서 뭐 뼈를 뭐 부드럽게 한다나 그러면서 그걸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매일 땀에 흠뻑 젖어서 와요. 그러다 얘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는 단체 생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이 돼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군인이 되기로 결심을 또 합니다. 엄마로서 막막하죠. 제가 무슨 또 군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ROTC를 지원을 해요. 여자 ROTC는 따로 이렇게 뽑는데, 한 전국 250명 정도 뽑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경쟁률이 제법 높아요. 그런데 그 경쟁률을 다 뚫고 얘가 ROTC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꿈이 처음에 황당하지요. 롯데 야구 선수를 만나는 게 꿈이라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 아이의 태도를,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남이 보기엔 사소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가 사소한 그 선택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가 이제 아이폰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수리를 하는데, 이 부속품을 이제 새로 사기보다는 부속품을 갈아야 되는데, 이 부속품이 정기적인 수리센터에 가니까 없다고,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폰을 잘 고쳐주는 데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다행히도 해운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거기 가봐야겠다 해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한 3-4평 정도 작은 사무실에, 오피스텔에 어떤 한 남자분이 앉아서 아이폰만 보는 거예요. 다른 폰은 아무것도 수리 안 하고 오로지 아이폰만 보는 겁니다.
한 5분에서 10분 그 사이에 저희 아이의 이제 폰을 맡기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택배가 와요. 전국에서 아이폰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이폰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가 계속 쌓여요. 이분은 시간이 없대요. 놀 시간이 없대요. 아이폰 그 수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이폰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자기는 아이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수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부품들 이런 것도 다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입소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장소가 된 거죠. 벽에는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진도 붙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스티브 잡스도 존경하나요?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폰 때문에 그것을 전문 직업으로 하고 그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자료도 찾고 공부를 하는 거죠. 또 한 분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백스코에서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남자분이 이렇게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예전에 공부를 좀 잘했대요.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서 우리나라에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박수 친 거지. 야, 너 성공했다. 너 출세했다. 너 막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이 보는 이제 좋은, 우수한 그런 과정만 밟아서 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은 야, 너 성공했다. 한턱 쏴.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문득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좋아했던가?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청소하는 걸 좋아했대요. 이 남자분은 청소하는 게 이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어려서 청소를 싹 해놓으면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그 만족감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부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기업을 다니는 걸 포기하고 청소부가 된다는 게 왠지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에게 미안하지 않는 그런 청소부가 되는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호주를 찾게 돼요. 호주는 이제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격차가 많이 심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호주로 갑니다. 뭘 했겠어요?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했는데 어떻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즐겁게 했겠죠. 남들 쓱쓱 지우다가 안 지워지면 빡빡도 문질러보고 약품도 써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쇄도를 해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빌딩을 지은 겁니다. 빌딩을 짓고 그 빌딩에서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를 이제 잠깐 찾아와서 명함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청소를 잘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청소하는 게 재주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선택한 그런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어떤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공부라는 게 꼭 성적은 아니잖아요. 예, 꼭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공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뭘 잘하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이 과정이 다 공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많은 거를 시도할 수 있고 질문 던지고 궁금해하고 하고 싶은 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그 직업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이 어렸을 때 꿈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매 순간에 그 순간에 열심히 하다가 다른 선택을 만나서 또 다른 길로 연결을 돼서 처음에 시작은 저기서 했지만 내가 어디에 도착할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네.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야구를 보고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장교가 되는 아이도 있고요. 청소가 좋아서 청소를 해서 빌딩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단지 폰이 좋아서 그 폰을 연구하다 보니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꿈, 성적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성적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꿈은 업앤다운이 없다. 꿈은 단지 길에서 길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의 성적보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꿈이 미래에 꼭 직업과 연결해서 미리 걱정하시거나 상상하시거나 염려하시면서 만류하거나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독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단지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지해 주고 박수 쳐주고 가끔씩 감탄사를 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성실한 태도로 재밌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의 꿈을 위해서 지금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무조건 믿어보자 라는 맺은 말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